한의학에서 피부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요. 외부의 자극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무심코 바르는 크림이나 스킨이나 혹은 기타 등등 피부에 닿을 만한 모든 것들이 이 알러지 반응의 유발인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특히나 임신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이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용제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가능하면 피하고 하나씩 써가면서 컨디션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단 외용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무심결에 먹는 음식이나 혹은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는 것, 일상적으로 늘 복용을 먹고 있는 거, 섭취를 하고 계시는 음식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영향을 받고 악화 소견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것을 배제를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부 질환은 어떻게 자극이 돼서 원인이 될 만한 걸 배제를 하는가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연구들이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특히나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일반적으로 눕거나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곳이 소파나 침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침대의 집진드기나 혹은 기타 미생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알러지나 아토피나 혹은 기타 피부 질환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파나 그리고 특히나 오랜 시간 잠을 자야 되는 베개나 매트리스의 커버 같은 경우에 위생을 갖다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가렵다. 그리고 야간에 가려움이 굉장히 심하다 이럴 때 일차적으로 아주 가려울 때는 얼음찜질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컨디션이 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하고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부위가 가렵거나 혹은 덧나거나 하는 경향이 있을 때 해당 부위를 침으로 자극을 하거나 혹은 약침 제제라고 해서 특정한 성분의 한약재나 한약재를 증류로 해서 이제 쓰게 되는 써서 이렇게 주사제처럼 활용을 하는 제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가렵거나 피부가 덧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완화를 할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피부의 문제, 비단 피부의 문제 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 관리를 하고 혹은 전체적으로 생활 습관들을 체크해서 꼼꼼히 따져서 그것들 배제를 하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이제 두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임신 중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방에서 일단 임신이라고 하는 상태를 어떤 질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자궁 내막 쪽의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공급되는 영양 상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방에서 이제 혈액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부라고 하는 곳은 그 혈액을 많이 받을 때 윤기가 유지가 되고 바깥의 어떤 그 나쁜 기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층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임신한 것 자체만으로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뭐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많이 가렵게 되고 또는 이 가려움이 좀 진행되다 보면 염증화될 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아토피가 없는 임신부도 임신 중에는 그렇게 혈액을 소모를 많이 하는 상황이 마치 생리 중보다 몇 배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에 건조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이 생기기가 쉬운데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밤에 굉장히 가렵고 또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뭐 경험의학이어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음식을 약으로 쓰는 뭐 식약동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자기 능력이 개발되면
질병 치유가 된다는 원리로 쓰는 한약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방에서는 이 피부염을 양통이라고 그래서 가려울 양자와 통증 통자를 써서 양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통의 원리를 대부분 허증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 허증이란 말이 혈액이 좀 조달이 잘 안 되는 허약한 상태를 동반하면서 약간의 이제 열이 생기는 상태를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혈해주는 음식에 해당하는 약재들을 순한 약재를 써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임신 초기에 어떤 독성 있는 약을 쓰는 게 아니고 또는 그 좋은 음식을 쓴다는 개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음혈을 보호하는 약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거는 꼭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한 태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혈해주고 보호해주는 약재들을 쓸 수가 있고요. 뭐 그 대표적인 처방으로 이제 사물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많이들 아시는 처방이지만 뭐 가장 기본 처방이기 때문에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만 배사물탕이라고 해서 사물탕의 양을 좀 늘려서 차처럼 음용하는 방법도 쓰게 되고요. 또는 거기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심장의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간혹 그 심장의 열이 엔진 과부하처럼 발현되면서 내 몸에 이제 물에 해당하는 혈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르게 되는 부분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황금이라는 약재들을 소량 가미해서 좀 쓰기도 합니다. 또는 부평초라고 하는 약재들을 좀 쓰기도 하고 해서 아주 음식으로 뭐 나물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약으로서 꾸준히 썼을 때 태아도 튼튼해지고 피부도 안정되는 효과가 또 있고요. 또는 그 세정제로 이렇게 좀 피부에 목욕제제로 쓰여지는 그런 처방들, 뭐 고본이라든지 뭐 또는 뭐 백지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태아에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태아의 혈액 공급이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엄마 몸을 만드는 상태로 쓰는 처방들도 존재를 하고 일부 침 치료도 가능하니까 너무 약물 치료나 또는 어떤 수술적인 개념으로 보실 필요 없이 참지 마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관리하시고 치료하셔서 그냥 내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태아가 건강하게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치료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한방에서는 하여튼 뭐 정기 좋네, 뭐 사기 불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 몸 안에 정기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면 바깥에서 나쁜 기운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치료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신 유산이 되기 쉬운 3개월 전에도 원리적으로 그런 배사물탕이나 이런 보혈제를 써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염려치 마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빨리 치료받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께서 이제 아토피 증상으로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아토피 질환 같은 경우 이제 정리를 보자면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이게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문의 주신 것처럼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잘 낫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발이 잘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염증성이라는 건 아무래도 가려움증, 염증의 뭐 3대 증상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렵고 뻘개지고 붓고 뭐 이런 증상들을 주 증상으로 하는 이제 증상군을 이제 아토피 질환이라고 합니다. 뭐 양방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양방 피부과나 이런 데서 뭐 스테로이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또 반면에 뭐 치료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약을 쓸 때는 가려움증이나 붓거나 이런 염증이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자꾸 재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걸 느끼실 거고 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 증상이 자꾸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태선화라고 해서 피부가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 코끼리 그 피부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렇게 좀 만성화 질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더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 뭐 여태까지 쓰던 약
약들이 이제 효과도 없어지고 그래서 더 강한 약을 쓰지만 효과가 없어지고 이제 약간 포기하는 이 정도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하느냐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의원에서도 이제 아토피 피부라든가 다른 뭐 건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이 피부 질환의 원인 그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보고 하느냐? 한의학에서는 뭐 아토피라고 해서 아토피 이렇게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육음이라고 합니다. 6개의 나쁜 기운이 있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사기가 보통 이제 크게는 4가지를 나누는데요. 뭐 풍, 열, 조, 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풍이라고 하는 거는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게 됩니다. 가려움증이 주 증상이고 특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가렵거든요. 그래서 막 끓다 보면 그것 때문에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2차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런 증상을 주 증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풍이라고 하는 나쁜 사기를 없애주는 한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열감, 가려우면서 약간 붉게 되는 염증의 전형 증상이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열이라고 해서 그 열을 꺼트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열도 뭐 풍열이 있고 풍한이 있는데 우리 아토피나 피부 질환 있는 분들 보시면 겨울이나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더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풍한이 원인이다 하고 요걸 치료를 하게 되고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더울 때 더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은 풍열이라고 해서 이런 풍이라는 증상과 열이라는 증상을 같이 없애주는 치료를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습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 습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부 질환 아토피 같은 거 증상 진행되는 거 보면 막 짓무르고 막 이렇게 물게 터지고 뭐 이렇게 헐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좀 말려주는 습한 기운을 말려주는 한방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혈조증이라 해서 마르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증상이 많이 진행되고 특히 성인형 아토피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가렵거나 붓거나 이제 뭐 이런 증상들을 지나서 이제 좀 만성화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태선화라든가 피부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건조해지는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혈이 말랐다 해가지고 이런 혈을 보충해주고 영양분을 좀 공급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뭐 그다음에 아토피 같은 경우는 영유아기 때부터 보통 나타나고 이제 성인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영유아기 때, 성인 때 이런 악화 인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치료가 또 완치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악화 인자들을 좀 알아서 이거를 좀 피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 그다음 땀이 많이 나고 그게 좀 자극이 됨으로 해서 아토피가 좀 악화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극.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환경, 그다음에 뭐 땀 자극, 그다음에 또 관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 아토피 환자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피해주고 없애주는 것도 아토피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 이제 생활관리 같은 거를 이제 뭐 전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몸의 청결 유지 당연하겠죠. 땀 같은 경우 아까 아카인자로 했지 않습니까? 땀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런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는 바로 좀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 씻어낼 때 너무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어내게 되면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미지근한 물로 좀 씻어주시면서 너무 빡빡 문질리지 않고 약간 좀 가볍게 좀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씻고 나서든 이제 건조하면 더 가려움증 심해지니까 보습제라든가 이런 건 좀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극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면소재 옷이라든가 이런 걸 좀 쓰시는 게 좋고 너무 화학 제품 뭐 라이론이라든가 여러 합성 섬유로 된 옷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세제 같은 경우 또 아토피를 좀 악화시켜주는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세제가 남지 않도록 좀 잘 빨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해주시고 생활 관리, 음식물 관리 특히 음식물 중요한 거 아시죠?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식품 피해주시는 이런 생활 관리와 한의원에서 치료 우리가 복합하게 되면 아토피 치료 훨씬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고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려진 것처럼 면역이 과민해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피부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사실 이런 면역 과민과 관련한 질환들이
코에서는 비염이 있고요. 폐와 관련해서는 이제 천식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거는 세 가지 모두 면역 과민과 관련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 폐의 식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폐계 질환으로 봅니다. 근데 정작 치료는 이제 폐의 기운을 북돋는 보폐하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보신하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원리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어졌을 때 그걸 조절해주는 기능이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의학 서적에서는 이제 보신하는 개념을 써가지고 숙제약을 이제 주약으로 하는 이제 그런 처방들이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어 왔거든요. 이제 그런 처방들이 대부분 이런 그 면역이 과민한 상태에서 보폐하고 또 보신하는 처방들에 이제 응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면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런 스트레스들이 비단 육체적인 뭐 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 처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이런 음식을 포함해서 또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들이 똑같이 우리 몸에 그 외부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신의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부신이 과항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아토피라고 하는 이제 현대인들의 질환으로 되는 건데 지금 시청자분이 이렇게 문의 주신 것처럼 임신 중일 때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임신 중일 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노출되는 그러니까 그게 음식이 되었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됐든 간에 이 아이한테서도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나와줍니다. 코티솔이 같이 나오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이 증상들이 임신 중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한테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이 같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걸 엄마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면은 엄마가 기능이 이게 컨디션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고 있던 애가 이제 몸 밖으로 탯줄이 이제 잘리는 이제 연결이 끊기는 순간 이제 각자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한테도 안 좋고 엄마한테도 안 좋고 사실은 아토피가 유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유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면역의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 이 시청자분처럼 관리를 잘 하는 게 나중에 애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머니가 관리를 못하면 애한테 비염, 아토피, 천식이 이렇게 대물림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토피로 고생을 했는데 자식은 비염이나 천식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럴 때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들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어떤 스테로이드를 포함해서 어떤 연고나 또는 먹는 약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한의원에 오시면 사실 이럴 때 많이 쓰는 뭐 오메가3를 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요즘에 생선기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생선기름에는 그 이제 수은 같은 중금속의 이제 축적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에는 뭐 작은 생선을 가지고 많이 추출해서 씁니다만은 그 식물성 오메가3들이 다 한약이거든요. 사실은 뭐 아마씨라든지 뭐 들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약재로 쓰고 있는 것들이죠. 이걸 기름을 추출해서 막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주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6라든지 이런 종류 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줄여주는 게 사실은 현명한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약재 중에서 그 신장의 기운을 도울 수 있는 숙제향을 군약으로 하는 그런 처방들을 도움을 받으시고 평상시 먹는 음식 중에서는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그 한약재를 포함해서 그런 음식들을 추천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